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도금을 하기 전까지 보내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이유입니다. 자, 도금이 잘 되었을까? 한번 보시죠.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금 강의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곰돌이에 지금 카본 코팅을 했는데 군데군데 그냥 좀 깨끗하지 않게 도금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얼굴을 보면은 지금 왼쪽은 거의 도금이 안 됐고 오른쪽에는 일단은 동이 묻어 있는 상태 정도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도 보면은 뒤통수에 조금 구리가 묻었고요. 지금 밑을 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둥그런 판에는 지금 구리가 상당히 거칠게 돼 있고요. 확대해 보면은 여긴 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많이 석출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할 때하고 달리 보면 여기가 좀 끊어져 있어요. 회색으로 된 거면은 코팅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코팅을 갖다 많이 했는데도 균일하게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지금 피글렛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조금 다른 게 카본이 아니고 니켈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도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뻘겋게 그 동이 묻어 있는 느낌은 드는데 도금은 잘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판의 대부분이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많이 되어 있죠. 여기는 많이 되어 있고 위에는 실제로 도금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코팅이 되어 있는데 서로 간의 연결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금을 한 다음에 도금 용액을 빼보니까 밑에는 지금 보면은 이 구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많이 석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의 밀착성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도금에 거의 안 쓰이고 그냥 구리가 석출되는 거에 쓰였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은 많이 돼 있는 걸 다시 보여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독번 이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거리가 짧고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되면서 도금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의 코팅 상태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위에 있는 동그란 판이 용액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도금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 그런 동그란 판에서 소비되는 전기가 이 표면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도금이 석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은 지금 좋아지는 느낌은 보이지만은 그렇게 크게 좋아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도금이 좀 더 되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도체에서 우리가 코팅을 해가지고 전도체를 만들었는데 이 코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코팅을 갖다 잘못했는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체 코팅의 종류가 잘못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썼던 것들을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럼 카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퍼센트 오브 솔리드에서 안에 있는 카본의 양이 전체 코팅액의 15%밖에 안 되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57%.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퀘어당 100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그보다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근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고용분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저항이 낮죠.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카탈로그에 상에 보면은
도금용 The Suitability for Electroplating에서 카본은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역시 그래서 도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은이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좀 비싸죠. 전체적으로 여기 하는 거에서 도금을 할 때 카본을 쓰냐, 니켈을 쓰냐, 이제 은을 쓰냐, 이제 상품을 샀을 때는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전에 보여드린 스프레이 캔이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은은 그거보다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유튜브를 보면은 해외 유튜브 보면은 이제 DIY로 할 때 보면은 카본 코팅을 해가지고 도금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잘된 것만 보여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코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솔리드 자체가 파는 거에서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아마 높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본 파우더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아르코빅산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둘 다 재료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상당히 좀 번거로워지죠. 그리고 일단은 다시 4개를 샀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 얘기한 밑에 있는 회색 이 받침대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서 일단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동 테이프를 갖다가 좀 얇게 잘랐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일부 면을 덮게끔 이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번에는 아마 전체적인 면적을 했는데 이 부분만 했고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금액에 들어갔을 때 이 면들이 도금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다 붙여줘서 일단은 이 회색으로 된 둥그런 그 원판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그래서 실제로 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건 이런 형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 보통에서 쓰는 이제 마스킹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 페이스트를 샀고요. 이거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붓은 뭐 다이소에서 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다 이제 이걸 다 칠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플라스틱에 칠할 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카본이라든지 스프레이로 했을 때는 이게 계속 마르면서 갈라지는 게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엔 그냥 상당히 그 젖음성이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붓으로 칠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좀 일단 도포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로 은으로 했던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막상 또 크게 놓고 보면 약간 좀 빈 군데가 있긴 하지만은 은색으로 잘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전부 다 넣기 전에 일단 머리만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전체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 다음에 코팅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상태로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거품은 안 나죠. 도금은 되고 있는데 자 결과입니다.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겼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동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지금 테이프를 발랐기 때문에 지금 구리는 묻질 않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온몸으로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도금을 갖다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결과물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색깔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밑에는 지금 약간 동이 묻어 있지만 테이프를 띄면 다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게끔 도금이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좀 들인 보람이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왼쪽에 있는 황산구리 용액을 했는데 일단 그 전문가 찬스를 써서
일단 황산구리 도금 용액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CuSO4에다가 황산이 들어가고 광택제가 들어갑니다. 광택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광택제가 나오기 때문에 광택제가 들어가야지만 일단은 광이 나겠죠. 실제로 그 DIY를 해가지고 일단은 도금을 할 때 보면 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금을 해가지고 연말해가지고 광택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곰돌이 같은 그런 형상에서는 이거를 연말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럴 경우엔 광택제를 넣는 게 맞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했을 경우에 보면은 아까에 보여드린 그 동도금하고는 좀 색깔이 틀리죠. 훨씬 더 밝고 광이 나는 형태로 이제 도금이 끝났습니다. 자, 피글렛도 넣었더니 아주 깨끗하게 나왔고요. 드디어 이제 뭐 도금이 제대로 됐고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냥 카본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원판에 대부분 도금이 되고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게 이제 그냥 황산구리 도금용액,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첨가제를, 광택제를 넣은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훨씬 더 밝은 색으로 나죠. 광이 나면서. 근데 그 구리도금을 갖다가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거를 갖다가 최종 마무리 쓰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손으로 만졌을 때 뭐 지문도 있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자유의 여신상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보통 오른쪽이죠. 실제로는 이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면은 처음 했을 때는 지금 왼쪽에 오른 위에 있는 왼쪽처럼 이제 그런 동색으로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멋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구리에서는 아주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금을 할 때 구리를 갖다 최종 마무리를 하진 않아요. 이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오늘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도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변색을 안 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위에 이제 라카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일단 뭐 특별하게 모양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도금은 보통 하지도금을 하죠. 그 위에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을 올리죠. 보통은 이제 크롬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크롬은 아마 집에서 도금하기는 힘들어요. 되게 위험하고 또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건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을 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약간 더 윤이 나고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되겠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 푸에 도금하는 거는 했고요. 질문들 중에 니켈이라든지 크롬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니켈 도금은 구리 도금하고는 달라가지고 니켈 SO4를 갖다 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녹여서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광이 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장식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럴 경우엔 전문적으로 도금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켈을 한 다음에도 최종 마무리로 쓰는 경우 장식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0.2에서 한 0.5 마이크로 정도의 크롬을 갖다가 도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집이라든지 보통 실험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큰 도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도금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지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면은 간단한 도금을 갖다가 집에서 실험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